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12월 5일 목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뉴스보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가를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잔금 계엄령 때문에 잔금 치를 수 있겠냐? 아파트 값이 오르다가 이렇게 보합세 내려가고 있다. 건설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건 패스하고 철도 파업이 또 예상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하다. 청약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계엄 쇼크, 정책 추진력 약화에 공급 불가피, 위축 불가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집 못 파나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임더 시계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사실 수요와 공급 플러스 심리입니다. 예, 수요와 공급 플러스 심리. 간단히 말하면 수요와 공급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게 이제 미국 패드의 이제 금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정치 상황들, 경제를 하는 좌지우지하는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고 그에 따른 이제 관세나 아니면 한일 정책도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러 전쟁, 예, 전쟁도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중국 내,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이제 주변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거리 상황이든 아니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가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대내적으로 한국 자체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가 이제 보통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떨어졌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정치적 공백, 공권력의 공백 상황이 이제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책임권자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책임권자가 이제 없어진다. 레임덕 비슷하게 된 거죠. 이제 공백기가 와버립니다. 사실 그 12월은 보통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비수기와 간만기입니다. 사실 보통 이럴 때 12월 달에 이제 국회 계류 올려져 있던 입법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내년 맞춰서 파업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철도 파업 철도부터 시작해서 건설 파업이 줄줄이 이제 연관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부와 정치권하고 회사 이런들하고 또 합의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쇄신을 위해서 이제 비서관 등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5년도 이제 전국 운영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때 그러면서 이제 봄철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싹 조금씩 풀리는 것도 이사하는 사람도 집을 보고 학교도 개학을 하니까요. 직장도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수능도 지금 이제 발표를 나고 학교가 정해지면 어디로 갈지 그 자녀분들 대부분 요즘은 자식분들이 한두 분이니까 그분들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그 학교 주변에 금액이 좀 괜찮으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월세 요즘 전세가 좀 불안하니까 월세 괜찮은 것들 좀 그런 문의도 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예, 정치적 공백이 이제 생겨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관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하지만 거기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내년도쯤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업무 방향, 지침 방향이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 방향성으로는 이제 웬만하면 잘 이제 진행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음, 표현을 하자면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크게 신경을 쓰시면서 막 이렇게 잘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군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를 가니까 또 연말에는 다들 다 비슷하잖아요. 또 사실 그 업무들이 다 거의 끝나고 어,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런 상황들이 다 몰려서 정말 심리적으로 아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예, 특히 심리적으로
실물 경제가 정말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박살나고 있다는 박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심리가 지금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매가 조금씩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금매가 빠지다 보니까, 다 평균적으로 금매가 빠지다 보니까 한 뭐 3, 4천 오른 데도 있고, 또 역으로 이제 좀 미분양 난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표현하자면 눈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파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눈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용 관련해서 뭐 지금 문의 오는 것들은 뭐 숙박업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이 오고요. 예, 숙박업 관련해서 문의가 오고, 그 외에는 문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토지 관련해서도 이제 급매 위주로 좀 이렇게 문의가 오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문의는 나옵니다. 문의는 계속 와요. 문의는 계속 오는데, 그러니까 그 심리가 이제 문의가 온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관심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결정을 내려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심리.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본인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께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은 정말 책에서 보는 내용들이 현실에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책에서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뭐 정말 공부를 하고 현장을 보다 보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글로벌 뭐 금융위기들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한국 내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는 이런 상황도 이제 벌어진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상 같은 경우 저쪽에 좀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 할 때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 소송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우선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자 부동산이었습니다.